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얼마 전 비트코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와 1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소유한 마이크로스트리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얼마 전 북미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비트코인 채굴 협회를 만들 것이란 트윗을 올렸습니다. 목적은 현재 사용 중인 재생에너지의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르고 블록체인이나 블록캡, 코어 사이언티픽 등등의 북미 대다수의 주요 채굴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 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한 사건이 방아쇠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연간 100테라와트가 훨씬 넘는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 전력 소비량 30위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전력 소모가 엄청나고 또한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한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지속되어 왔고, ESG 경영이 중요해진 최근 추세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차량 구매 수단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차량 구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여전히 13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도 ESG를 도입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일명 그린코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와 마이클 세일러의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굳이 재생에너지까지 사용하며 비트코인 채굴을 해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은 채산성 문제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하면 채산성을 맞출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특정 시간, 특정 계절에는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또 반대로 에너지 수요가 많을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그만큼의 비용이 들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규모로만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비중은 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단점으로 인해 이 이상 점유율을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채굴은 이미 평균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보다 훨씬 높은 40% 정도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가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재생에너지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은 이미 화석에너지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옆에 채굴장을 만들면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스퀘어와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비트코인 채굴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최대 단점인 잉여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면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게 되고, 그로 인해 투자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전력망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북미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규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알려진 소식인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은 합법입니다. 다만 내몽골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채굴을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단속을 더 강화함과 동시에 채굴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회복 중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출렁였죠. 하지만 이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게 있어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이런 단속 움직임에 이미 많은 수의 채굴업체들이 중국 내에서의 채굴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전 준비 중인데요. 그로 인해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불렸던 채굴 집중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현재 중국의 6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채굴자가 중국이라는 한 지역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 언제든 이번과 같은 차이나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상의 해시 파워를 51% 이상 차지하면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국에만 채굴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이들이 담합을 해서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컴퓨팅 파워의 경쟁으로 채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신규 채굴자는 거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식자들이 득실득실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쥐라기 시대의 공룡 때문에 포유류가 번성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석을 떨어뜨려 버린다면 공룡이 운석 충돌로 인한 기후변화로 멸종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포유류가 번성했듯이 자연적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는 중국 채굴자들의 카르텔을 시진핑이 다 뒤집어 엎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 채굴자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일론 머스크의 북미 채굴자 연합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망을 넓혀간다면, 네, 중국에 집중되었던 채굴망은 자연스레 전 세계로 분산돼서 차이나 리스크와 채굴자 집중 리스크가 해소되고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결합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비트코인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에 앞장서는 ESG 코인, 그린 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타 쌍피죠. 물론 중국의 채굴장 등이 다 문을 닫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파워가 떨어지면서 51% 공격, 그러니까 해킹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먹을 곳이 많은 곳에는 결국 사람들이 다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채굴자들이 문을 닫으면 그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 생겨날 뿐이죠.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는 사실상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 타격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급락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엄청난 호재란 걸 아셨을 겁니다. 호재인데 오히려 가격은 내린다? 이거야말로 두 번 없을 기회죠. 그럼 왜 사람들은 중국의 말 한마디에 패닉셀링을 할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또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보다도 더 투기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게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진정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투기꾼들이 헐값에 던진 비트코인을 지금도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과 같습니다.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돈을 법니다. 네, 결국 결론이 또 답정너라 죄송합니다.